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사례 발표를 맡은 중흥초등학교 교사 김지현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연수 듣고 계신 워크숍에 참여해주고 계신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디지털 탐구실 구축교 운영 사례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나 아니면 구축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2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2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교육활동 모델교 진행을 했었고요. 어, 두 번째 해에는 정보교실 구축교, 지금은 이제 명칭이 달라져서 디지털 탐구실로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정보교실 구축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올해 학교를 옮겼는데요. 학교를 옮겼는데 옮긴 학교가 또 인공지능 정보교육 중심학교, 거점교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인공지능 교육이랑 저는 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재밌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흔쾌히 이 사업을 맡아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작년에 제가 정보교실 구축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나 제가 이번 시간에 답변을 못 해드리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중흥초등학교 교사 김지연 메신저나 아니면은 보여드리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디지털 탐구실 운영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탐구실을 어떻게 구축했었는지, 그리고 디지털 탐구실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질의응답, 그리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해서,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상상력과 창의력의 실현 공간 상지버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지버스는 제가 작년에 근무했던 상지초등학교와 유니버스를 합쳐서 만들어낸 말인데요. 학생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자신의 상상력을, 창의력을 발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탐구실을 어떻게 구축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제부로 만들어 본 디지털 탐구실인데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디지털 탐구실을 구축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3D 모델링 그런 능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저의 아이디어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부로 제가 생각했던 초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살펴보시면 어, 네, 함께 살펴보시면은 뭐 학생 휴식 공간, 그리고 모듈형 책상, 그리고 이동식 전자칠판 이런 것들이 제가 초반에 이제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용 목적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교육 활동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천을 했었는데 이 정보교실, 디지털 탐구실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교과목들과 융합해서 수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인공지능 융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듈형 책상이나 이동형 전자칠판, 스마트 TV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휴식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학생 휴식 공간도 마련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피지컬 교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햄스터 로봇이나 스파이크 프라임 같은 그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면서 만져볼 수 있는, 그리고 코딩해보고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지털 탐구실 초안을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그 초안을 바탕으로 구축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인테리어 업체들과 함께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새 사진이 사실 이것 말고도 더 굉장히 많은 시안을 받아봤었지만 이러한 제가 처음에 초안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업체에게 막 이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그런 시안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구상을 할지, 어떻게 구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교실 구축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께서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건데 행정실장님이랑 함께 업체 미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업체들과 그 수차례 미팅을 할 때 관리자분들 그리고 행정실장님과 함께 대동해서 업체와 미팅을 하고 어떻게 구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원하는 인테리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혹은 신속한 유지 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신속한 유지 보수가 만약에 가능하려면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정보융합교실, 디지털 탐구실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행정실과의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실 교직원분들께서는 거부감을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신 후에 업체 선정을 하고 구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착수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아마 지역별로 또 거점학교, 중심교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교육, 정보 교육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인근 학교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셔서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꿀팁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5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모습인데요. 이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학대가 성수기입니다. 방학때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 와서 만드는 그런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방학 때 일정을 잡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무리를 해서 학기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6월 13일에 제가 또 찾아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상했던 시한대로 나왔던 대로 진행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설치해 주시고 계시는 업자분들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은 또 바르게 고쳐가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진은 6월 15일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색상 선정 컨셉이라고 하죠. 색상 선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색상 선정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술에 조예가 있으신 선생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를 테마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조금 더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색이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 계열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색상 선정도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는 교실 구축을 위한 기자재 선정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동형 전자칠판 또는 스마트 TV를 배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방문을 해주셔서 우리 기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수를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과의 또 미팅을 통해서 어,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탐구실의 컨셉에 맞는 그런 기자재를 선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3D 홀라이트 펜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혹은 디지털 탐구실과 관련된 그런 기자재다 보니까 또 되게 만족감이 높았던 그런 기자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책걸상, 전자교탁, 전자칠판, 교사용 PC, 음향 장비,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TV 등 다양한 물품들에 대해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기자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물품 선정위원회 기준이 2천만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탐구실 교실 이름을 학생들과 함께 공모를 했었는데요. 어, 다양한 보기, 세 가지의 보기를 주고 학생들이 어떤 이름을 좀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나왔던 게 아이꿈터, 그리고 2등이 상지버스, 3등이 미리네실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이름들이었어서. 그래서 상지버스는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의 그 오늘 발표하는 그 테마 이름으로 제가 정해봤고요. 미리네는 미래를 리드하는 안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동아리 학생들의 팀명으로 정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공모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저학년 학생들도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 융합교실, 디지털 탐구실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보융합교실, 디지털 탐구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6일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네, 블루 컬러의 아이꿈터가 완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학생 작품 전시장도 이렇게 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AI 융합 교육 교실이라는 마크를 앞에 박아서 학생들이 상상하고 창의력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기자재를 이제 배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전자칠판이나 책상,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천장형 콘센트, 이런 것들도 설치를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망의 7월 7일에 첫 수업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탐구실을 어떻게 구축했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활용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디지털 탐구실에는 쌍방향 무선 미러링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었어요. 뭐 사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이제 에듀테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파일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쌍방향 무선 미러링 기능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는 좀 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교구 활용 수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TV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TV는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의 칠판 화면을 미러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둠에서 한 명의 친구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의를 하거나 의사소통, 협력을 할 때 그 친구 자리로 모이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학생 캠프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교실을 만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수업 공개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게임 활용 수업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공개하겠습니다 해서 촬영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의 장으로도 사용을 했는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이제 이 디지털 탐구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VR 기기를 활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탐구실을 활용해서 학부모 디지털 인식 개선 연수, 그리고 저는 경기도 지금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를 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교사 연구회, 부천지회 선생님들을 초대를 해서 여기에서 또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디지털 탐구실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냐면요. 부천에서 이제 공유학교 사업을 하는데 이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점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축했던 그 디지털 탐구실을 활용해서 방학 중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기 좀 어려운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재밌게 공부해보고 또 학습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그 디지털 선도지구로 또 부천이 선정이 돼서 마찬가지로 그 디지털 탐구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 수업 공개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채팅창을 못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서 책상 같은 것을 바꿀 수는 없나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실장님이랑 함께 그 인테리어 업체랑 협의를 했었던 이유가 이 사실 그 책상이랑 이런 것들은 기자재에 속하게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포함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도 실장님께서 알려주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돈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구축 비용에 책걸상 비용을 포함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선 관리 프로그램 아까 그 쌍방향 미러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유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교사 학부모 연수 자료 공유 이거는 제가 그 밴드에다가 혹시 네 밴드에다가 선생님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3D 홀라이트 펜입니다. 3D 홀라이트 펜입니다. 제가 채팅으로 남겨드릴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제 사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지금 보여드리는 메일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